나이가 들수록 걸음은 느려지고 힘이 빠지는 증상. 대부분의 원인은 근감소증에서 시작되는데요. 일상생활의 움직임과 건강 전반에 영향을 주며 삶의 질을 무너뜨리는 질병으로 주목받고 있죠. 최근 잃어버린 근육을 되찾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치료법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멈춰있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방법, 근감소를 극복하는 치료법, 지금 만나봅니다. 네, 오늘은 근감소증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백유훈 대표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세계보건기구 WHO가 노화성 근감소증을 질병으로 공식 분류하면서 사회적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근육이 줄어드는 게 건강상에도 문제가 된다.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 거죠? 맞습니다. 네. WHO가 노화성 근감소증을 질병으로 공식 분류한 것은 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건강 문제로 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리되지 않는 근육은 줄어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허벅지 근육 같은 경우에 30세 이후에 80세까지 약 40% 정도까지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근육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근력과 근육의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감소하는 질환이로 피로감이나 보행 속도 저하, 그리고 낙상, 그리고 골절 위험 증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결국 삶의 질이 급속도로 나빠지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노화로 인한 질병이 정말 종류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근감소증이 특히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 근감소증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문제를 넘어서 생명과 직결되는 여러 질환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예. 2022년도에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낙상, 추락으로 인한 입원율이 자동차 사고보다 4배까지 높다라고 합니다. 이때 치료가 지연될 경우에는 70%까지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되었는데 바로 이런 낙상의 주된 원인이 근감소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근력이 줄어든다, 뭐 이러면 예전에 운동을 더 꾸준히 해라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게 질병으로 인정받은 만큼 주의가 이제 필요하게 됐다면 치료법 같은 게 또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 가장 큰 문제가 아직까지 뚜렷한 치료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근감소증 관련 임상시험이 다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근육량 증가만 조금 확인됐을 뿐 근력과 근기능 개선까지 동시에 입증한 사례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제 운동이나 단백질 섭취 같은 비약물적 관리로 대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은. 네. 맞아요. 뭐 꾸준히 운동을 하라거나 계단 걷기 운동을 하면 좋다. 뭐 이 정도까지 가이드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이 근감소증 치료제 개발이 그래서 활발히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들었습니다. 네. 현재 어떤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예. 근감소증이 회복이 되려면 근육의 기능이 우선 같이 좋아져야 됩니다. 특히 운동신경에 의해서 조절되지 않는 근육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고 또 움직이지 않는 근육은 계속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 연구팀은 단순히 근육의 양과 힘을 늘리는 데만 그치지 않고 이것도 쉽지는 않지만 운동신경과 근육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부위인 근신경 접합부에도 집중을 했습니다. 이 근신경 접합부의 회복을 통해서 근육이 더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치료 약물을 개발해서 현재 임상 2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접근뿐만이 아니라 뭐 근육과 신경을 잇는 그 통로의 회복에도 좀 주목을 하신 거였네요. 맞습니다. 예. 네. 근감소증은 근육량뿐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근력과 근육 기능이 함께 떨어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는 근육량, 근력, 그리고 근육 기능까지 세 가지를 동시에 개선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는 것이고요. 근육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근육줄기 세포의 분화와 재생으로 근육 세포를 늘리고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력을 강화하려면 에너지 대사 효율과 세포 내의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의 활성 같은 그런 기능이 같이 좋아져야 되죠. 마지막으로 근육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경과 운동신경이죠. 운동신경과 근육을 잇는 연결 부위, 즉 근신경 접합부의 기능이 회복돼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 좀 입증이 됐을까요? 이미 비임상 동물 실험 결과에서 상당한 근감소증 개선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실제 실험에서는 손상된 근육이 재생되고 근육 안에 에너지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활성이 높아져 근육이 강화되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또한 근육 생성을 억제하는 단백질인 마이오스타틴을 줄여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효과도 확인됐습니다. 현재 임상 2상 시험을 진행 중이고 내년 상반기에는 임상 시험을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임상 시험 중인 약물은 기존의 다른 질환의 치료제로 이미 허가된 것 중에서 근감소증 치료 효과가 탁월한 약물을 발굴한 것이기 때문에 독성이나 부작용을 검사하는 임상 1상을 그냥 스킵해서 넘어가서 빠르게 임상 2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근육 생성을 억제하는 단백질도 몸 안에 또 있었네요. 네네. 예. 쓰지 않는 근육이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이 단백질 때문이죠. 자, 네. 이 근감소증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면 기존 치료제와는 좀 어떤 점에서 차별화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이 노화로 인한 보행장애나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기존에 이제 디스크라고 할 수 있죠. 척추 협착증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분들, 또 낙상이나 골절 이후에 잘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또 재활 치료가 필요한 분들, 그리고 당뇨같이 만성 질환으로 근육 기능이 저하된 환자들에게 폭넓게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근육 기능이 저하된 다양한 환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런 질환, 이런 치료제가 발달이 될수록 이제 좀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는 위안과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질환에 좀 확대 적용도 가능할지 궁금한데요. 네네.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치료제 시장이 비만 치료제 시장입니다. 근데 이 비만 치료제의 경우에 체중이 빠지는데 빠진 체중의 40%까지 근육이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근감소증 치료제는 비만 치료제의 심각한 부작용인 근육의 감소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루게릭병 그리고 선천성 근육 질환이죠. 듀셰녉 근이영양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근육신경 관련 희귀질환 치료제로도 개발되고 있고 특히 이 듀셰녉 근이영양증을 위한 치료제는 이미 미국 FDA에서 희귀질환으로 저희가 ODD라고 하는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루게릭병도 내년 초쯤에 아마 저희가 지정을 받아서 임상시험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먼저 이 희귀질환 치료제로 인정을 받으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예, 미국은 이 희귀질환 관련돼 있는 제도가 굉장히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FDA의 이 희귀의약품 지정 ODD라고 하죠. 이 제도를 통해서 개발 단계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죠. FDA는 미국 식품의약국이라고 하는데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관리하고 승인하는 기관입니다. 이곳에서 희귀질환 치료제로 지정이 되면 시장 독점권, 세금 감면, 그리고 임상시험 지원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 장점 덕분에 해외에서 먼저 지정 절차를 진행했고요. 이를 통해서 개발 속도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입도 또한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네, 이미 이 고령화라는 문제가 선진국들에서 있어서는 많은 공통된 문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앞으로 시장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예, 의료기술의 발전과 식생활 향상 그리고 경제 성장으로 기대 수명이 이제는 100세 시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 수명, 즉 나의 의지대로 도움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건강 수명은 기대 수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근육 관리입니다. 근감소증 치료제가 향후에 고령화 사회의 필수 의약품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전망은 매우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이게 무병장수해야지, 병이 있어서 그렇죠. 오래 누워 있는데 장수하면 이건 참 주변 가족들에게도 맞습니다.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아닐까, 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100세 시대 건강 수명 연장에 기여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전개를 할 것입니다. 특히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현재 다수의 국내 병원에서 근감소증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세계 최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한번 그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100세 시대 건강하게 걷고 움직이기 위한 첫걸음 근감소증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배규현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